저희 일법칙은 말 그대로 타원궤도의 법칙이야. 그동안은 태양 주변에 지구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태양이 있으면은 지구가 정확하게 반듯한 원운동을 하는 줄 알았더니 분석을 해보니까 원이 아니었다는 거야. 타원 운동을 한다는 거야. 기하를 조금 여러분들이 배우셨기 때문에 원을 그릴 때는 여기다가 못을 하나 받고 실을 연결해서 팽팽히 잡아당기면서 한 바퀴 쭉 돌려주게 되면 원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고정점이 하나가 필요한 거야, 사실 원을. 근데 타원 같은 경우는 고정점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타원은 중심이 있을 거고 고정점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끈을 연결해서 팽팽히 끌어당기면은 찌그러진 원 타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연필 이렇게 묶어 놓잖아. 그럼 여기 있을 때 항상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전체 합은 어디 위치 있어든 간에 동일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럴 때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서 하는 것을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뭐 수학에서도 하지만. 그러니까 중심에서 초점 거리는 동일한 상태고 초점을 두 개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 중에 하나의 초점에 태양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을 공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타원궤도의 법칙인데 너희들은 타원궤도의 법칙은 이제 끝났는데 명칭을 좀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이 단원 들어갈 때는 조금 다시 한번 그려주면은 약속된 명칭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는 타원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초점이라고 하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공전을 할 때 태양으로부터 매우 가까이 있을 때를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얘기하고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를 우리는 원일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 이거 짧은 축을 단축이라고 배운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장축이라고 하잖아. 근데 축에 대해서는 타원할 때 여러분들이 뭐 20률 이런 것도 아마 공식으로 배웠을 거야. 근데 지금 물리에서 필요한 것은 여기 있는 짧은 반지름, 요거는 단반경 이런 말을 써줘요. 짧은 반지름은 단반경 이런 표현을 써주는데 이것도 우리 지금 어떤 내용을 배울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거는 장반경이에요. 여기 제일 긴 축, 장축의 반지름 이거를 장반경이라고 해. 단반경은 문자로 써주면 대개 B라고 써주고 장반경은 좀 A라고 써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케플러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장반경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장반경은 또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봐라 얘들아.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장반경은 여기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아니야. 정확하게 장반경은 장축의 반이라고.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2분의 1이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원일점 사이까지의 거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근일점 사이까지 거리니까 앞으로 장반경 구할 때는 태양으로부터 원일점 거리, 근일점 거리 더해서 항상 2로 나눠준다. 이렇게만 해줘. 그래서 기본 용어는 요 정도는 좀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케플러 2법칙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그래. 그 말은 같은 시간에 쓸고 간 면적이 똑같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태양이 지금 지구가 여기 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쓸고 간 면적은 알겠어요? 이게 t 시간 동안 쓸고 간 면적이래. 그러면 어디에 있든 간에 같은 시간 동안 쓸고 간 면적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먼 곳을 지날 때는 시작하는 위치, 종결되는 위치, 태양으로부터 직선을 그으면은 여기가 바로 전체 쓸고 간 면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원일점 근처를 지날 때도 t라는 시간이 흐른 거야. 같은 시간에 쓸고 간 면적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들 t라는 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참 멀리도 갔다. 알겠어요? 근데 이 길이만큼 간다? 이 길이만큼 똑같이 간다 그러게 되면은 면적이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따라서
가까운 곳을 지날 때는 가까운 곳, 거리가 가까운 곳을 지날 때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뜻이고, 먼 곳을 지날 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속도가 느려야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두 개의 면적 곱한값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야. 둘의 이게 멀면은 서로의 관계가 반대가 돼버려요. 반비례. 따라서 여러분들은 R 곱하기 V 값은 어느 지점에서든 간에 일정하다. 반비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비하고 속도비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야. 여기가 4대 1이면 속도는 몇 대 몇이야? 1대 4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면적 속도의 일정의 법칙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시면은 R, V는 일정하다. 이거를 몸소 보여줬던 사람이 김연아야, 김연아. 몸의 중심축으로부터 팔을 쭉 벌리고 회전을 하면은 빠른 속도로 돌지를 못해. 근데 스핀이라고 그래갖고 몸의 회전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고 싶으면 손을 가운데로 모으거든. 몸의 중심으로부터 해서 축의 반지름을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을 줄여주면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각운동량이라고 그래. 회전각고, 그냥 우리가 보통 MV 그러면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M 하나만 붙여주면 MRV라는 것이 각 운동량이라는 공식이 있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지는 않는다. 이거는 그냥 들었다고만 해. 여기서 그냥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의미해 주는 거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멀면 느리고 가까운 곳에서는 빠르다. 요 정도. 요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케플러 제3법칙은 이름은 조화의 법칙이야. 케플러가 천체나 수학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았지만 좀 한가하면 피아노도 치고 이것도 했대요. 여기서 옛날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했잖아. 근데 이거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 우주에서 천체 운동은 그냥 뭐 대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화롭게 하모니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만들었다고 하대. 그 피아노 이런 거 화음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와,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천체는 너무 조화롭고 규칙적이고, 그래서 환상적이야. 그래서 조화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생각이야. 이게 타원이 있어. 그러면 중심에 초점에 태양이 있을 거야. 행성 A가 돌고 있을 거야. 근데 요 안쪽에 또 다른 행성 A-가 돌고 있는 거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구라고 하면은 얘를 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보면 이 생각을 한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어떨까? 이게 궁금했거든.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은 어떨까?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알겠어요? 그러면 궤도가 길면 길수록 한 바퀴를 도는데 시간은 참 오래 걸릴 거다. 지구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1년이면 되거든. 얘는 어때? 이동거리가 어떻지? 굉장히 더 짧잖아. 그러면 시간이 짧을 거다. 그래서 이런 예측을 했던 거야. 한 바퀴 도는데 주기는 대체적으로 원에서는 반지름이라고 그러지만 항상 장반경이 중요한 거야. 타원에서는. 이 장반경이 길면 길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까? 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자료 분석해 보니까 딱 정비례가 아니라는 거야. t를 제곱을 하고 장반경에 세제곱을 해야지만이 정확한 비례식이 성립을 한다든가. 이거는 관측식으로 알아낸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걸 쓸 때는 t제곱은 ka 세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제곱한 것이 장반경의 세제곱하고 비례하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죠? 이거는 관측 자료야. 근데 나중에 이게 왜 그러죠? 증명은 케플러가 한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똑똑한 과학자 있잖아. 나중에 뉴턴이 와서 증명을 해. 그래서 증명 과정은 내가 조금 이따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t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왜 비례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갖고 써먹기만 하면 된다.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이다. 여기까지 되겠죠? 됐죠? 이게 바로 조화의 법칙, 케플러 제3법칙이야. 문제
풀면서 잠깐 한번 해볼 테니까. 이거는 답을 안 넣어줄래다가 그냥 봐요. 여러분들 밑에 거 보지 마시고. 같은 시간 동안에, 지금 같은 시간 동안에 A 위치는 이렇게 동일한 횡성이 여기를 쓸 것 같아. 문제상에서 같은 시간이니까 S1하고 S2는 동일해야 되겠죠. 면적이 동일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일점 근처를 지날 테고 여기는 근일점 지날 테니까 여기를 지날 때는 빨라야 될 거고 원일점 지날 때는 느리게 회전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면적 같다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거리, 속력은 어디서 빨라요? 그러면은 가까운 곳을 지날 때가 빠르다. 그래서 A가 빠르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거든. 그 질량은 어차피 A를 지나든 B를 지나든 행성의 질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역시 속력 따라가 주면 되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곳이고 이 녀석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력,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가까운 곳일 때 더 크게 작용하니까 중력도 역시 A가 커야 될 거고,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받는 힘은 F 이퀄 MA잖아. 질량은 안 변하고 강력, 이게 바로 뭐야? F가 중력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력하고 가속도는 비례하니까 가속도는 또 누가 커? 힘을 크게 받는 누가? A가 가속도가 크다. 그치? F 이퀄 MA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문제가 뭐냐면은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중력 법칙이라고 돼 있어. 개정된 교과서도. 근데 사실은 좀 구분을 해줄 테니까 봐.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만유인력이라는 건 만물이 U자 갖고 있다는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인력이라고 한 것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야. 그래서 만유인력의 크기를 F로 정의를 해주면 정의 자체는 이래요.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있을 때 떨어진 거리는 R로 표시해줘. 그 다음에 물리에서 정확한 정의는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갖고 있으면은 떨어진 거리는 표면에서 표면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 떨어진 거리라고 하는 거야. 중심에서 중심. 그러면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이걸 인력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작용, 반작용이야. A라는 물체가 B를 잡아당기면 B라는 물체도 똑같은 힘으로 A를 잡아당긴다. 이게 작용, 반작용인데 이 힘의 크기를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만유인력은 증명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캐번디시라는 미국 과학자가 있거든. 그게 실험적으로 좀 밝혀낸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뭐 지금 저는 내가 볼 때는 할 필요는 없고 결과로 그냥 정성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돼. 서로 끌어당기는 것은 일단은 가까이 있어야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질량의 곱한값으로 정의해줘. 그래서 두 질량의 곱한값이 크면은 세게 잡아당기고 가까울수록 세게 잡아당긴다. 그럼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G라고 쓰면서 만유인력 상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 너희들과 나도 서로 끌어당기고 있거든. 근데 느끼지 못하는 건 너도 질량이 있고 나도 질량이 있고 너와 나 사이에 거리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가만히 있으면 서로 끌려다녀야 되지 않아요? 이 상수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막 이 정도라고 그랬고 굉장히 작은 힘이야. 그러니까 만유인력은 그렇게 큰 힘이 아니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존재는 하는데 느끼지는 못한다. 그래서 만유인력은 이래. 근데 중력은 선생님 또 그럼 뭐예요? 중력은 mg라고 써주거든. 질량에다가 정확하게 만유인력하고 중력은 과거에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했어. 중력은 질량에다가 g 이래 주거든.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될지 이거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럼 지금은 현재는 만유인력하고 중력은 동일하다 뭐 이렇게 쓰고 이거를 쓰고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지표면에서 1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그 안에서 우리들이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 그 10km에서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지표면에서 물체가 떨어지고 운동하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전체 우주에서 물체, 행성이나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 공간 내에서는 중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쏘줘야 되는 거야? 만유 인력을 쏘줘야 되는 거야. 즉 포함 관계를 따져주게 되면은 만유 인력은 사실 중력에 포함이 되는 관계식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아진다? 그건 어디야? 지상으로부터 10km 내에서는 똑같이 보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만 정리해봐. 만약에 지상에서 라지 M이라는 거 있어. 지구가 있고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럼 사실은 이게 만유 인력이거든. 근데 지상 10km 내에서는 만유 인력하고 중력이 동일하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만유 인력 공식 이렇게 써주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 그러면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해서 물체 중심까지. 근데 지구 반지름은 한 6,400km야. 근데 우리는 보통 높아봐야 여기는 10km 내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 거리는 거의 무시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G, R 제곱에 라지 M, 스몰 M이 될 거고 이거를 mg로 놓았던 거야. 근사적으로 10km 내에서. 그럼 요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져. 그럼 G를 구해주면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요거는 상수라고 그랬고 요거는 지구의 질량이고 지구 반지름이거든. 요거는 상수고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9.8 m/s 제곱이 나왔어. 그래서 중력 가속도 여러분들 10으로 계산했던 이유가 만유 인력과 중력을 동일시 놓았을 때 나오는 값으로 여태까지 쓰고 있었다 이런 뜻이라고. 알아듣겠죠? 됐어요?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만유 인력은 공식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지표면 근처에서 여기에서는 만유 인력하고 중력을 여기 있네요. 동일시 놓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소거해 주면 우리가 쓰고 있는 9.8이라는 중력 가속도가 유도가 되었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거잖아. 그 3법칙이 조화의 법칙인데 케플러는 분명히 자료 해석을 했을 뿐이야. 그래서 태양 주위를 도는 천체들의 주기의 제곱을 해주면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후대에 뉴턴이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냥 여기 증명식이 있는데 그냥 이게 들으세요. 여기서 뉴턴이 증명했던 건 첫 번째는 일단은 가정을 먼저 하는 거야. 야, 알아. 태양 주변의 천체가 타원 운동을 하지만 우리 그냥 쉽게 증명하기 위해서 원운동으로 가정하자는 거야. 그래서 야, 타원 운동을 일단은 원운동으로 가정을 하고 내가 증명을 해줄게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원운동으로 가정해주면 가운데 중심에 얘가 있고 행성이 있는 거야. 얘가 라지 M이고 스몰 M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태양 주변에서 지구가 공전하는 거는 태양이 지구를 또는 지구가 태양이 서로 작용하는 만유 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야, 만유 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준다고 해주는 거야. 그런데 만유 인력 공식은 G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 R 제곱에 두 개의 질량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구심력이 있잖아.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해줬던 거야. 그러면 F equal MA를 써주는데 여기 들어갈 구심 가속도 중에서 주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각속도가 들어가 있는 식을 써줘야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M에 그 다음에 R에 오메가 제곱을 썼던 거야. M, R, 오메가 제곱을 써주는데 오메가라고 하는 게 아까 T분의 2파이라고 얘기해 줬잖아. 그러면 T분의 2파이의 전체 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소고가 되는 M하고 M은 소고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면 여기 R이 있고 여기는 R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이 R분의 1을 해주면은 얘도 소가가 돼버릴 거야. 그러면 얘는 R분의 1을 똑같이 해줬기 때문에 얘는 R 세제곱이 돼. 정리를 해주면 G의 라지 M 스몰 M은 이쪽에는 R 세제곱만 남았을 거고 여기는 T 제곱이 나왔을 거고 얘가 4파이 제곱 이런 식으로 남게 돼. 이거는 상수고 이거는 지구의 질량일 거고 아까 M 지워졌지. 그 다음에 4파이 제곱 3.14 사곱해서 제곱하는 건데 숫자일 뿐이야. 그래서 나머지 얘네들 숫자를 모두 상수 취급을 해주게 되면 세제곱은 여기 있고 T제곱은 여기 있잖아. 분모 관계.
그러면 따라서 t제곱은 다 모두 상수로 처리를 해주면 k에 a에 지금은 r에 어떻게 해서 세제곱에 비례한다. 근데 요거는 원의 반지름이잖아. 타원일 때는 무슨 반경으로 바꾸면 돼? 장반경으로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타원 운동하는 천체들의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증명 끝. 알겠어? 그래서 책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은 일종의 증명 과정이니까 증명 과정을 쓰라고 나오는 문제가 서술형에서는 낼만 하겠다. 아니면 니들 뭐 수행평가? 뭐 이런 거 할 때 뭐 중력 법칙을 이용해서 케플러 제3법칙을 뭐 증명하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쁘게 써주면 되지 뭐. 여기서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수행평가 뭐 시험 보고 그런다며 뭐 그럴 때 써먹으면 되겠다. 자, 문제 풀면서 별거 아닌 것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행성 A가 태양이 있어. 다 타원 궤도 이해하는데 t초 동안의 휩쓴 면적 이렇게 돼 있거든. 얘도 지금 현재 시간 t 동안 휩쓸고 간 거고 얘도 행성 B는 또 t초 동안 휩쓸고 간 거야. 근데 여기 5분의 1이라는 거는 전체 면적 있잖아. A의 전체 면적의 5분의 1을 쓸고 가는 거야. 그러면 모두 쓸고 가는 데는 몇 초 걸리겠어? 몇 t? 시간은 5t가 걸릴 거야. 5분의 1 쓸고 가는데 t 걸리니까. 근데 행성 B 같은 경우는 얘도 t라는 시간 동안 전체의 4분의 1을 쓸고 가는 거야. 그러면 전 면적을 다 쓸고 갈 때는 40t가 걸려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야? 주기가 되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A와 B의 주기는 5대 40이 되니까 1대 8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추가 질문 한번 더 해볼까? 방금 전에 했잖아. 공전 주기를 배우는데 그럼 A와 B의 장반경의 B는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럼 장반경의 B는 T제곱은 그냥 비례상수 빼고 A 세제곱 이래 주면 돼. 그럼 주기가 1대 8이니까 저 1대 8을 제곱을 해봐. 그러면 1대 64가 되면은 장반경의 세제곱과 같다. 비례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세제곱을 했을 때 64가 나오는 건 아마 4가 될 거야. 그러면 따라서 장반경은 1대 4예요. 이렇게 해서 추가 질문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쓸 줄 아시면 되는 거고. 알겠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t제곱은 a 세제곱이다. 알겠어요? 됐어요? t제곱은 a 세제곱이다. 이런 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은 봐요. P에서 Q까지 쓸고 가는 동안 이렇게 돼 있어. S1이다. 근데 시간이 다 똑같대. 즉, 이 말은 P에서 Q까지 쓸고 가는데 T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가는데도 T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T야, 2T. 근데 전 면적의 2분의 1이잖아. 그럼 전체 다 쓸고 갈 때는 2t에 또 2t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주기는 몇 t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4t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네. tt, 나머지도 t.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전체 주기는 4t.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P에서 Q까지 가는데 T0 걸렸대. 그 다음에 R에서 S까지 갈 때 3T0. 여기서 너희들이 면적수, 이거는 뭐 그냥 바보 같은 실수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면적 속도의 일정의 법칙을 이해를 했대. 그랬더니 쓸고 간 면적이 어디니? 그랬더니 P에서 Q까지는 여기 있는 이거를 갖고 이게 쓸고 간 면적 이러면 안 돼. 쓸고 간 면적은 항상 중심에 있는 행성일 때는 위성, 태양일 때는 행성, 지구일 때는 인공위성 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쓸고 간 면적은 시작할 때 있고 끝날 때 있고, 그러면 이거를 바로 쓸고 간 면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작하는 점 여기서 있고 끝나는 점 있고, 그러면 여기를 연결해 주면은 쓸고 가는 면적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쓸고 가는 면적은 초점에 있는 행성이나 아니면 태양, 이거를 먼저 기준으로 잡아줘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는 T0 걸린다고 그랬고, 여기는 3T0 걸린다고 돼 있거든. 됐어요? 그럼 주기는 얼마예요? 주기는
전체를 쓸고 가는 데는 얼마냐 이런 뜻이야. 여기 있는 T0라는 면적은 대칭 관계잖아. 이 면적하고 똑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쓸고 간 면적, 이 붉은색 면적은 여기 면적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3T0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T0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전 면적을 다 쓸고 갈 때는 8T0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위성의 공전 주기는 8T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와 R에서의 위성의 속력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리하고 그 다음에 속력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 면적 속도 일정히 볼수있잖아. 근데 R, S, Q하고 S는 거리가 동일해요.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속력도 동일해야 돼. 그래서 두 지점을 지날 때 속력 비교하세요. 그러게 되면은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럼 제일 빠를 때는 어디예요? 그러게 되면 P 지점이 근일점이잖아. 가장 가까울 때, 그러니까 P 지점에서 가장 빠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됐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뉴턴의 사고 실험인데 인공위성의 운동까지만 할 시간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저기도 봐라. 뉴턴의 사고 실험은, 사고 실험이라는 거는 머릿속에서 하는 거야. 실제 실험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이럴 것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뉴턴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뭐냐면 1번, 2번, 3번 보세요. 만약에 지구 지표면상에서 대포를 쏴버리게 되면 느린 속도로 쏘주면 한 요 정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근데 대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쏴버리게 되면은 아마 1번 경로처에서 한 바퀴를 지구를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 속도보다 더 큰 속도로 쏴주면은 타원 운동을 할 거고, 이거보다 더 큰 속도면은 아예 지구의 중력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즉 여기서 쏴주는 속도에 따라서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1번이 중요한 거야. 무슨 운동? 땅에 스치듯이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원 운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뜻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잘 봐요. 스치듯이 원 운동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 이상의 속도가 돼야 될 것인가?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왜냐하면은 수평으로 집어 던진 물체 운동 V로 던지면은 봐요. 분명히 수평으로 집어 던지면 여기에 떨어질 거야. 알겠지? 근데 일정 속도 이상으로 떨어지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봐요. 여기 Y축에서는 자유낙하하잖아. 그치? 그러면 자유낙하하면 1초에 몇 미터 떨어지지? 1초당 몇 미터 떨어지지? 내가 외우라고 했는데 공부를 전화도 안 하니까, 낙하하는 공식은 2분의 1 GT제곱 이런 거 갖고 G를 10으로 하면 아예 5T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외우라고 했는데 그냥 5T제곱. 그럼 시간이 1초니까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는 5m 떨어질 거야. 그러면은 물체는 여기 있을 거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근데 정확하게 1초 뒤는 여기 있는데 지구는 직선이 아니야. 지구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지구는 원으로 생겼다고. 그러면 직선이 아니면은 이만큼이 휘어져 있다고. 이거를 휘어져 있는 거, 라운드 돼 있는 걸 곡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 낙하할 때 요 면에 휘어진 정도도 똑같이 5m 휘어지는 거야. 그러면 표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최초에 이 정도 거리 유지하면은 얘가 떨어져도 이 정도 거리를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일정 속도 이상으로 쏴주게 되면은 지표면에 떨어지지 않고 나란하게 서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처음에 보게 되면은 매초 지구의 무슨 곡률이라는 게 뭐야? 휘어진 정도. 그것만큼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떨어진 낙하 거리하고 곡률의 변화하고가 동일하다는 거야. 이 속도에서는. 그러면 스치듯이 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뉴턴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봐라.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보여야 돼. 그래? 그럼 이 속도가 도대체 얼마지? 지표면에 스치듯이 원운동 한다고. 지표면에 스치듯이. 그러면 원운동을 할 때는 역시 여러분들이 구심력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 네가 속도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가속도 운송의 R분의 V제곱 이 식을 한번 써보겠다는 거야. 근데 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것은 원래 아까 배웠던 이러한 만유 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데, 지표면 근처에서는 만유 인력하고 중력을 거의 동일시 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mg라고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반지름이 아니건 떨어진 거리인데, 지구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해서 중심으로부터 이 물체에 떨어진 거리야. 근데 지구 반지름이 있는데 지표면에 스치듯이기 때문에 거의 지표면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무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떨어진 거리는 지구 반지름 R로 바꿔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M이 없어지고 M이 없어져 버릴 거야. 그러면 따라서 속력은 사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G 그 다음에 R만 남을 거야.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는 10이 될 거고, 지구 반지름은 6,400km인데 얘가 미터/세컨드 제곱이니까 10의 세제곱. 왜? 킬로미터는 미터로 바꾸려면 1km가 1000m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계산해 주면은 약 8000m/s가 나오고, 정리해 주면 약 1초에 8km/s. 이거 의미 있는 거야. 8km 1초에 수평으로 집어 던진 속도가 1초에 8km 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는 뜻이야. 문제는 봐봐 얘들아. 그러면 8km보다 더 커지면은 이제는 봐.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속도가 8km/s야. 그럼 타운 운동하는 건 8보다 더 큰 거야. 그 다음에 완전히 지구를 떠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완전히 지구를 탈출했다고 하는 거야.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구를 탈출할 때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11.2km/s 이거 이상이 돼버리게 되면 지구하고는 영원히 빠빠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 지구